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위프트 히스토리 탐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라이너 조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좀 제목이 좀 재미없게 지어놔가지고 좀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뭐 다 아는 얘기야, 그냥 재미없는 옛날 얘기네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프트 언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지금으로부터 만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딱 9년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5.9가 올해 발표가 되었고, 현재 지금 베타 상태로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9년인데 이제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스위프트 6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파도를 좀 지켜보고 이런 이제 언어의 발전을 좀 이제 살펴보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발전하면은 그거에 따른 패러다임이 바뀌고 개발 문화가 많이 바뀌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스위프트 6까지 오면서 어떻게 될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럼 그동안 우리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화했는가 오늘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네.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왕사 사례자라는 말인데, 지나간 일을 서술함으로 미래를 생각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스위프트의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빼먹거나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Q&A 시간이나 네트워킹 시간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이제 나눠놓은 거라 가지고 네, 크게 의미는 안 가르쳐도 되는데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위프트가 2014년에 나왔으면 그 이전에도 사실 애플 플랫폼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개발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오브젝트-C로 있었고, 너무 멀리는 안 가고 2007년쯤은 가보죠.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7년에는 아이폰이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저희 아이폰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거 말고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C나 C++ 그리고 오브젝트-C라는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거를 이제 컴파일하기 위해서 GCC라는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쯤에 이제 GCC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GCC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오래되고 좀 낡은 프로젝트고 이제 오브젝트-C 쪽의 변화를 잘 안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2005년부터 애플은 크리스 레트너라는 LLVM 창시자를 고용을 해서 여러 군데에 LLVM 컴파일러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2007년에 LLVM으로 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 플랫폼에 이제 앱을 만드는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GCC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컴파일러를 바꾼다는 건 워크플로우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너 오늘부터 이거 써 라고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호환성도 맞춰주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작업들을 약 6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LLVM GCC 이제 프로젝트 드래곤에그라는 프로젝트를 거쳐서 2013년에 클랭으로 이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애플 플랫폼에서 이제 그러니까 애플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 툴을 이제
툴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툴체인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운데 툴은 바꿨는데 뭔가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바뀌는 이 앞부분, 랭귀지, 이 소스 코드 작성하는 언어 부분입니다. 뭐 C와 C++, 오브젝티브-C 다 좋은 언어고 지금도 많이 쓰이는 훌륭한 언어지만은 네, 이거를 이모지가 깨졌네요. 네, 이모지가 깨졌는데 네, 하지만은 이거를 지금도 계속 쓰라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남을까요? 지금 C나 C++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쓰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까요? 그리고 이 언어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너무 실수하기 쉽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값을 초기화하기 전에 이제 사용을 한다든가 썸이 뭐가 출력될지는 알 수가 없죠. 아니면은 대열 범위를 넘어서 참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값이 출력이 되긴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통곡의 벽으로 항상 포인터에 대한 악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C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오브젝티브-C는 이 C에다가 그냥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그만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네. 모든 런타임의 모든 게 오브젝티브-C 기능은 모든 게 런타임에 돌아가기 때문에 런타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스위즐링이나 뭐 어서시에이트 오브젝트 같은 기능들은 오브젝티브-C 런타임이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단점도 확실했습니다. 코드만 보고는 프로그램 동작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어디서 누가 스위즐링하고 뭐 어디서 막 프로퍼티 추가하고 이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런타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런타임만 뚫으면 바로 보안이 뚫리죠. 그리고 최적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얘기를 했으니까 2007년에 아이폰 막 나왔을 때는 이제 아이폰 맥과 아이폰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엄청나게 많죠. 맥,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 TV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비전까지 이렇게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좀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플랫폼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위해서 또 확장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 저는 새로운 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4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게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를 처음 소개할 때 애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브젝티브-C, without C. 뭐 C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의미는 코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오브젝티브-C를 쓰는 주 목적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C를 벗어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요소들을 도입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때부터 사실 웬만한 거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스위프트 1.0으로 된 코드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아직은 오브젝티브-C의 향기가 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여기서 앞부분 언어를 바꾸고 LLVM의 클랭 부분은 스위프트로 바꿨습니다. LLVM의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가능한 변화기도 했죠. 근데 그렇다고 오늘부터 스위프트 써라고 해서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써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잘 호환이 돼야지만은 우리가 이것들 넘어갈까 말까 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스위프트 프론트 안에 아까 했던 클랭을 넣어서
C와 Objective-C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C나 Objective-C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C의 단점, 실수하기 쉽다라는 부분을 스위프트는 언어적인 레벨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초기화하기 전에 값 사용하면은 컴파일 에러를 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랭이나 이런 정적 분석기 같은 걸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스위프트는 그거를 랭귀지 레벨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 넘어선 첨조는 런타임. 어떤 부분에다 발전해야 되냐면 스위프트는 이제 더 나은 오브젝티브-C를 지향한 언어는 아니에요. 아예 다른 언어고 범용 언어로 이제 써있기 때문에 오브젝티브-C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스위프트 2가 이제 다음에 나왔는데요. 스위프트 2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스위프트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스위프트만의 에러 처리 로직. 이전에는 NS 에러, 뭐 포인터를 인자로 바꾸거나 NS 인셉션 같은 걸 썼던 것들이 이제 스위프트 에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면접 때 단골 질문이죠. POP,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스위프트 2에서 처음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금방 또 1년 지나갔죠. 스위프트 2.2는 사실 뭐 마이너 업데이트라서 뭐 대단한 기능적인 업데이트는 없었는데 이제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스위프트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면서 리눅스 버전도 공개가 됐고요. 근데 이제 리눅스 쪽에는 코코아도 없고 오브젝티브-C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주사용 목적은 서버나 클라우드 쪽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수많은 서버 프레임워크들, 서버 사이드 스위프트에 대한 시도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뭐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고 지금 눈에 띄는 건 2개 정도인데 그래도 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추가되고 있고요. 네, 스위프트 3가 나왔는데 이때는 스위프트스러운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라는 놈이 처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엑스코드에 추가된 건 나중 일이라서 뭐 이때 나왔어? 라고 싶긴 하지만 이제 스위프트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성장을 했는데 이제 컸으면은 집 나가야죠. 독립해야죠. 독립해야죠. 그래서 스위프트 4에서는 아까 API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생긴 거는 스위프트스럽게 됐는데 아직 오브젝티브-C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API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들, 완전히 독립을 하는 작업들을 이때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더 모던한 언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오브젝트베이스에 의존했던 기능들을 많이 스위프트로 네이티브화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멀티라인 리터럴이라든지 코더블, 예전엔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코더블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키패스, 랜덤, 컴팩트 맵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블랙베리. 그다음에 조건부 프로토콜 채택 같은, 지금은 이거 없으면 코딩 못하죠. 지금 이런 거 없으면 코딩 못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스위프트 포럼이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메일링 리스트 방식으로 했었는데 스위프트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스위프트 언어의 발전이나 어떤 그런 토론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요. 이제 그리고 이걸 눈팅만 해도 사실 스위프트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이제 가입하면은 서머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날라오거든요. 그것만 봐도 사실 그냥 스위프트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추가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아실 수가 있어서 이제 스위프트 개발자라면은 여기 곧 참여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애플 플랫폼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이실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럴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고 진짜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스위프트 5.0에 나옵니다. 스위프트 5.0에서는 애플 플랫폼에서의 ABI 안전성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돼요. ABI 안전성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죠? 뭐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앱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컴파일러 버전대로 컴파일한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 버전이 지금까지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이제 스위프트 컴파일러 버전에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그동안은 우리가 앱에다가 스위프트 라이브러리를 조그맣게 넣어놓고 항상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앱은 작아지고 OS 쪽에서 그 책임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쪽에서는 이미 내가 스위프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이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화도 가능하고요.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라이브러리가 발전할수록 앱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OS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S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위프트 랭귀지 기능인데요. 뭔가 생각난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스위프트 5.1, 5.2에서는 모듈 스테빌리티와 라이브러리 에볼루션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런타임 기능이었잖아요. 지금은 컴파일 타임에 얘를 섞어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런타임과 컴파일 타임 말이 어렵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에볼루션 같은 기능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바뀌더라도 이거를 원래 매번 컴파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컴파일 해야 되는 부분,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나눠서 이제 특정 변화에 대해서는 컴파일을 다시 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쓸 수 있어 라고 이제 쉽게 만들어 놓은, 지금 말해서 이때부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스위프트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할 수 있게 바뀐 거죠. 이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바이너리로 배포하고 바이너리로 프로덕트를 담아서 컴파일 타임을 낮추는 작업들을 스위프트 5.1과 5.2에서 드디어 이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게 2019년 스위프트 UI입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스위프트 UI가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큰 거 나왔으니까 또 한 해 쉬어가면서 내부 정비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때는 사실 뭐 스위프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죠. M1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내부 구현을 다듬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큰 기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기능 추가는 없었다 하더라도 스위프트의 생태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CLI를 만드는 도구라든지 스위프트로, 그다음에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유용한 기능들, 그리고 윈도우도 이때 지원하면서 이제 스위프트는 외연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5.5가 됐을 때, 지금도 사실 굉장히 핫한 주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아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iOS 15부터 쓸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ABI 스테빌리티 이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제 하위 호환을 위해서 이제 백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앱에 라이브러리 씹는 방식으로 하위 호환을 대응을 해줬던 경험이 있죠. 스위프트 컨커런시는 이제 동시성이라는 거는 원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잘 써야 됐던 건데, 이제는 컴파일 타임에 동시성을 검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컴파일 타임에 해준다고 해도 동시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좀 신경 쓰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영동 트랙에서 이제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하셔서 정보 얻어가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컨커런시가 너무 큰 임팩트를 줘서 가려뒀던 게 하나 있었어요. 스위프트 닥시라는 놈인데, 얘는 이제 문서 컴파일러입니다. 이게 말해서 스위프트로 된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문서를 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외부로 배포도 쉽게 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고요. 얘도 나오자마자 오픈소스로 공개돼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라이브러리 배포해야 되는데 문서 만들기 너무 귀찮다는 걸 많이 느껴보시고, 이제 조금 더 편한 소스코드에 가깝게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위프트 닥시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5.7이 됐습니다. 빠르게 나이를 먹고 있는데요. 스위프트 5.7에서는 정규 표현식이 들어갔죠. 근데 iOS 16부터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원래는 NS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오브젝트 배시의 구현체를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얘는 스위프트 랭귀지에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규 표현식을 리터럴로 쉽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6에서는 샵 슬래시 안에 정규 표현식을 넣는 방식인데, 스위프트 6에서는 저 샵까지 받아서 슬래시 사이에만 정규 표현식을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정규 표현식 개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스위프트 5.7에는 조금 더 와닿는 변화가 있어서 제네릭적 변화가 있었는데요. NE 키워드라든지 이제 어소시에이트 타입, 연관 타입이 있는 거를 타입으로 다룰 수 있다든지, 아니면 프라이머리 어소시에이트 타입이라는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제네릭 쪽에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편해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설레게 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백디플로이드가 스위프트 9.8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함수만 백디플로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사실 저희가 쓸 일은 없고요. 시스템 프레임워크들에서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하위 호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프트의 5.8이나 5.9에 보면은 이러한 API들이 몇 개 있어요. 백디플로이가 붙어있는.
네, 컨커런시 쪽에 가보시면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서야 올해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올해 재밌는 것들 일단은 스위프트 매크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스위프트 매크로가 나왔습니다. 스위프트 매크로라고 하시면 사실 매크로라고 하면 C 언어에서의 매크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C 언어의 매크로는 어떻게 보면 흑마술에 가까운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잘못 썼을 때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C가 아니게 돼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였다면은 스위프트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래서 C1은 조금 다른 예측 가능하고 물론 커스텀 당연히 가능하고요. 디버깅까지 가능한 이제 모델로 매크로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신에 조금 더 복잡해요. 이것도 오늘 관련한 세션이 여의도 트랙에서 2시 15분부터 있기 때문에 그때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컨커런시가 겹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리고 스위프트 5.9에는 네, 혹시 또 다른 개념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혹시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뭐 스위프트 UI 쪽 인터페이스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가지고 인자 하나 추가하고 페이로드 4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했어야 됐고 이렇게 해도 이제 개수가 넘어가면은 인자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이제 임의적인 제한이 생기게 되었었는데 스위프트 5.9에서는 이거만 끝납니다. 이 기능 가변 제네릭이라고 하고요. 가변 제네릭 기능이 스위프트 9.9에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커스텀 액티비티 큐터 그리고 컨슈밍 버로잉이라고 하는 소유권 개념이 스위프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러스트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러스트만큼 이거 안 하면 컴파일 안 해줌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진짜 나는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난 최저가 진짜 최대까지 시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그림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스위프트 이전에 쓰던 언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위프트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뭐가 하나 빠져있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시플플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기능이 스위프트 5.9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BC를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 오브젝트-BC로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플플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제일 큰데 이제 이 기능이 점점 더 안정화되면 될수록 시플플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아직 이게 많이 쓸만한 물건은 못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니까요. 네, 이렇게 발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2023년까지 왔는데 스위프트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스위프트 6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좀 이제 스위프트 6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목표로 했던 기능들은 일단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화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조금 마이너 릴리즈하고 1, 2년 안에 스위프트 6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건 당연히 애플망이고 저는 애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쯤 나올 거다라는 거.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오다 보니까 네, 오늘은 한 이 정도 살펴본 것 같아요. 이 정도 살펴본 것 같아요. 아직 스위프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랑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시간이면 제 준비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해서 많이 하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스위프트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매년 WWDC에서 스위프트 기반 시스템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일면 뭐 스위프트 UI도 있고요, 위젯 킷, 그리고 뭐 앱 이벤트, 액티비티 킷, 스위프트 차트, 그리고 올해 스위프트 데이터, 스위프트 데이터 관련 세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위프트 올린 API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OWC로 되어 있는 플랫폼을 스위프트로 점점 마이그레이션 해 나갈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될까요? 전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이제 준비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스위프트 오픈소스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도 스위프트 제작상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 익스텐션, 서버 쪽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원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네. 혹시라도 내가 이제 스위프트를 쓰지만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도전할 수 있는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위프트의 이제 이런 발전들을 지켜보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궁금하다, 뭐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Q&A 시간과 이제 뭐 네트워크 시간, 그리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오픈소스 오픈 톡방이나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위프트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으시고 라인의 팬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여의도 트랙이 꽉 찬 것 같아요. 혹시 Q&A 관련해서 디스코드 서버 채널에 못 들어가서 Q&A 못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디스코드 들어가셔서 코드 오브 컨덕트에 동의합니다 이모지를 누르면은 서버 접속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Q&A 남겨주시면 이제 라이노가 나중에 커피 치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 답변을 주실 수 있으니 거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5분 더 질문하셔도 5분, 네네. 그래서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일단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스위프트 포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애플 직원들이 스포를 하기도 하냐? 보통 어떤 분들이 포럼에 활동을 하냐? 포럼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위프트 포럼에서는 스위프트 이제 코어팀, 뭐 이제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활동을 하고요. 스위프트로 된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알람파이어의 개발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스위프트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도 물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지만은 스위프트 언어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건 이게 맞냐, 뭐 아니면 뭐 이거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스위프트 언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프트 팀이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돼 있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영어를 직접 배우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는 어떤 스위프트 랭귀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언어가 어떤 방향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마다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굳이 스위프트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써야 되는데 얘는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소개팅을 뭐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은 네, 여기서 세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점심 이후라든지 뭐 언제든지 뭐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게 돼서 저랑 이제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KWC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